안녕하십니까. T송입니다. 오늘은 국민주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로 저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최근에 나온 증시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고요.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수출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휴대폰이 12억 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요. 반도체는 약 87.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동향도 발표됐는데요. 휴대폰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했고요.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휴대폰과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자, 그 회사를 지금 미국의 시티그룹에서 113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86.05달러 기준으로 해서 113달러로 상향했고요. 참고로 국내 증권사들은 하이닉스를 목표주가 17만원에서 19만원 이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2월 17일에 1.27%의 장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장중 1.33%까지 상승했는데요. 2020년 2월 1.33% 이후 2월 17일 1.27%가 최고였습니다. 특히 2020년 8월에는 0.5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자, 이렇게 떨어진 게 0.50%까지 떨어진 게 1.27%까지 상승했으니 주식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요.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고퍼를 받고 있는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구글 등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에 대한 소식인데요.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애플 주식을 일부 매도했는데요. 5,720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매수한 종목은 버라이즌 통신업체죠. 1억 4,670만 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정유업체 쉐브론을 4,800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연기금의 줄 매도죠. 그래서 연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보험 이렇게 네 곳을 포함하는데요. 작년 12월 24일부터 오늘 2021년 2월 19일까지 37일 연속 매도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2조 원이고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올해 추가로 25조에서 30조 원 추가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전체 기금 중 약 800조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은 18%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 때문입니다. 이래서 줄 매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어서 국내 증시도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데 이런 연기금에 줄 매도가 나오니 지금 더욱더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우리나라 산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죠. 반도체는 보통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자, 먼저 메모리. 메모리는 또 D램과 낸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D램은 삼성전자가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약 29%, 마이크론이 27%. 이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사가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낸드는 삼성전자가 약 33%, 키옥시아, 옛 도시바죠. 키옥시아가 약 21%, 그리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14%, 하이닉스가 11%,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인텔이 8%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마이크론이 인텔의 낸드 부분을 약 10조 원에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 올해 인수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팹리스인데요. 팹리스는 패브리케이션은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LESS, 뭐뭐가 없는 이라는 합성어 두 개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이 없는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팹리스 회사는 엄청 많은데요. 왜냐면 인력만 뛰어나면은 누구든지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팹리스 회사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도 자체 휴대폰 AP 칩 엑시노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파운드리는 이 팹리스와 반대로 설계는 하지 않고 설계를 주문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는 설계만 해주고 파운드리는 설계는 없이 생산만 해주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회사가 대만의 TSMC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17%, 대만의 UMC,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중국의 SMIC, 그리고 우리나라의 DBH이텍이 한 12 정도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2030년까지 TSMC를 누르고 1위를 목표로 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삼성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것이 참 관건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술력이 상당히 대만이 아직까지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반도체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면 과연 세상이 돌아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없다면은 다른 회사의 전기차나 아니면은 내연기관차, 현재 많이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의 아이폰이 없다면, 애플의 아이폰이 없어도 삼성전자나 그 외 다른 회사 폰으로 대체를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대체할 기술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메모리 반도체는 휴대폰에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튜브 저장하는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들어가고 통신, 금융, 운송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데이터의 홍수 시대인데요. 세상의 움직임인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현재 세 개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가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순수한 나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요.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이저는 기관과 외국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생각과 메이저들의 생각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메이저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의도를 알아내려 우리가 그 캔들 차트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매진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서 차트로 보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 지금 21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단기 조정 중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선과 61선의 이격이 큽니다. 그 얘기는 60일 평균 60일 동안에 비해서 20일 동안에 단기간에 빨리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빨리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격이 커진 거고요. 그 다음에 60일과 121선 간의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일 동안의 기간에 비교해서 60일 동안에 급하게 빨리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기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일간 차트인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21선인데요. 21선이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선과 이 파란색 선 61선 지금 이게 많이 벌어져 있고요. 지금 5일선에 비해서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일선은 21선 또 밑에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 61선과 이 밑에 보라색 선 121선 이것도 지금 이때에 비해서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올라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떻다?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참고로 다른 회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네이버는 2020년 8월 27일 고점 후 100거래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 고점을 다시. 그리고 카카오는 2020년 8월 31일 고점 후에 88거래일 만에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자, CJ제일제당은 2020년 8월 12일 고점 후에 104거래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세 개 회사를 이렇게 예를 들었냐면은 지금 이때 고점의 상황과 삼성전자의 지금의 차트의 모습이 비슷해서 제가 이 세 개 업체를 제가 골랐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자, 네이버 이날입니다. 이날 8월 27일 이날이 고점이었죠. 직전 고점. 근데 100일 후에 100거래일 후에 이날 지금 고점에 닿았습니다. 아니고 이날 고점 닿았습니다. 이게 100거래일 걸렸고요. 자, 이때도 보시면은 제가 이 당시 조정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빨간색 21선과 61선이 약간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과 120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한 넉 달에서 5달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이 기간이 필요하고 다시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한 것입니다. 자,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모양이죠. 자, 카카오도 이날 고점을 찍고 88거래일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카카오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21과 61선 벌어져 있고 61선과 120선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온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유용한 팁인데요. 이렇게 이 고점에서 21선과 61선 벌어져 있고 60선과 120선 벌어질 때는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이런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CJ제일제당도 자, 이날 고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데 104 거래일 걸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일과 60일 벌어져 있고 60일과 121선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엄청 벌어져 있죠. 자연스럽게 조정이 온 것입니다. 이건 쉬어갈 때가 됐다. 그렇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 추이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순전한 제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61선 근처까지 기간 조정 후 1분기 실적일 전후 4월 초가 되겠죠. 상승한다.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자, 두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 CJ제일제당처럼 좀 더 약 3개월 추가 기간 조정 후에 상승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저희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자, 1분기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아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 동향, 그리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가 지속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한 면이죠. 수급으로 또 주가가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주가에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0일과 60일선 이격이 적다. 이격이 적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모여있는 거다. 그런 뜻이고요. 대신 60일과 120선 이격은 큰 것은 부담입니다. 이것은 부담인데 그래도 21선과 61선이 이격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SK하이닉스의 체크포인트는 지금 반도체 가격의 동향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추이,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참고로 SK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 빨간색 선 21선과 61선,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렇게 좀 붙어 있고요. 대신에 61선과 120선, 이거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그 현재가가 지금 21선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현재가가 21선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힘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삼성전자는 사업 부분이 휴대폰,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만 있어가지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 수혜를 전폭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도체 부분만 있다 보니까 실적 전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매수냐 매도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바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휴대폰인데요. 자, 메이저들 생각입니다. 메이저 생각에 휴대폰이 잘 팔리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게 가늠하기 어렵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 가전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도 아직 확신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애널드도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을 비슷하게 맞추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뭐 제가 잘못 맞췄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나중에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 실적을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합성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할 때, 이럴 때 삼성전자 매도가 자주 쓰여가지고요. 지수 플레이의 종목으로 활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이렇게 매도가 나올 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펀드 한 매가 나오면 삼전을 매도해서 현금을 지급해주기 쉽습니다. 작년 2020년 3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외국인들 투매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 좋은 게 지금 연기금의 줄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좀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연기금의 줄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차트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풀어봤는데요. 자, 참고하시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